귀엽지 않아? 전자계산학개론. 혹시 나 마지막 재고를 개탄 걸까?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을 내가 정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서울국제도서관에 가서 책을 또 왕창 사왔는데요. 어떤 책을 샀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도서관에 가기 전에 인스타그램에서 미리 보고 사야겠다고 결심하고 갔던 책들도 있고 또 도서관 당일에 발견해서 사게 된 책들도 있는데요. 우선은 이번 도서관에서 무조건 사와야 했던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 강화길 작가의 안진 세 번의 봄이라는 책이고요. 출판사는 안전가옥입니다. 안전가옥 쇼트 시리즈의 20번째 책이고 제가 사랑하는 강화길 작가님의 새로운 단편집 그리고 도서관에서 공개되는 신작이었다고 하는데요. 총 3편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책 소개를 보니까 안진이라는 도시에서 펼쳐지는 세 모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사랑과 미움이 번복된 모녀의 이야기를 특유의 서늘하고 긴장감 넘치는 문장과 죽음과 삶을 아우르는 스릴러적 서사를 양손에 그려지고 치밀하게 그려낸다. 이거는 읽어야 된다고. 제가 기억하기로 재작년에 작가님의 데블호텔의 유령을 읽었던 것도 여름이었던 것 같거든요. 새로운 규칙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이쯤 되면은. 여름에는 강하길 작가를 읽어라. 우리의 마음 안에 담겨있는 어떤 어두운 부분, 그리고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의심, 이글거리지만 가까스로 억누르고 있던 감정, 이런 것들을 그리는 작가님의 서늘한 문체, 그리고 숨을 죽이게 만드는 그런 어떤 행가리 방식, 앞서 나온 스릴러적 서사와 그런 분위기, 저는 이거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물론 1년 365일 언제 읽어도 좋지만 기왕 여름이 되었으니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읽고 또 읽자. 제가 알기로 일요일인가에 안전가옥 부스에서 작가님 사인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주말에는 못 가기 때문에 지금 토요일인데 그래서 진짜 아쉬움에 이를 갈았습니다. 모든 사인회는 제가 갈 수 없을 때 다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 스티커도 같이 샀습니다. 이번에 안전가옥이 장르 상점이라는 컨셉으로 새빨갛게 근데 뭔가 좀 러블리한 느낌으로 부스를 꾸몄는데 그런 컨셉이 잘 녹아있는 스티커라서 아니 그리고 애초에 제가 스티커를 원래 좋아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가서 있는 김에 하나 사왔죠. 안전가옥 부스에서 이렇게 사왔다는 거. 그리고 또 산 책은 이 책은 알라딘에서 북펀드를 하고 있는 거를 보기도 했고 그리고 도서관에서 제일 먼저 만나볼 수 있는 여름 첫 책이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강화길, 김멜라, 서장원, 이원석, 이현석, 전예진, 정지돈, 조우리 작가의 작품이 실린 영원히 알거나 무엇도 믿을 수 없게 된다. 출판사는 은행나무이고요. 제목이 워낙 길어서 아직도 다 못 외웠는데 아무튼 이번에 새로 나온 도시괴담 테마 소설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도 이제 강화길 작가님의 작품이 실려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이현석 작가님의 작품도 실려 있고 그래서 일단 작가 라인업이 장난이 아니라서 또 도시괴담에 관한 소설집이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괴담 그 자체는 그다지 즐기는 편이 아니에요. 제가 맨날 고딕소설 좋아한다. 오싹하고 서늘하고 기이한 이야기를 좋아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 저 사람은 평소에 공포물이나 괴담을 되게 즐기는 타입이구나라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진짜 찐 공포물, 어떤 괴담 이런 거는 너무 무서워서 피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뭔가 그거를 소재로 혹은 그런 바이브가 은은하게 흐르는 작품들은 너무나 좋아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책은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그냥 괴담만 이렇게 풀어놓는 책이 아니라 왜 그런 괴담이 존재를 하는가? 그 안에는 이 사회에 혹은 이 도시에 그리고 인간의 어떤 면들이 녹아들어 있는가? 그것에서 우리는 어떤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소설로서 이야기하는 그런 책인 거죠. 알라딘에서 북펀드를 하거나 혹은 뭐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살 수도 있었겠지만 앞서 보여드린 저 안진과 더불어서 이 책은 도서관에서 꼭 사오고 싶었던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또 산 책은 이 책도 진짜 하늘이 두 쪽 나도 도서관에서 사와야 했다 했던 책인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김초엽 작가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출판사는 허블이고요. 무려 2023 서울국제도서관 한정 여름 특별판입니다. 출간 4주년 그리고 50세 기념으로 출시된 특별판이라고 하는데요. 특이하게 3권으로 이렇게 분권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비 속에 작품들이 이제 2-3편씩 이 안에 수록이 되어 있는 거죠. 한번 같이 뜯어볼까요? 표지가 진짜 너무 예쁩니다. 여름 느낌 낭낭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그간 우비 속 리커버 에디션이나 특별판 같은 게 몇 번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정말 잘 참았단 말이죠. 이미 있는 책이기도 하고 예전에는 특별판 같은 게 나오면은 무조건 사고 봤는데 이제는 좀 자제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단 표지부터가 너무나 아름답고
그리고 세 권으로 나뉘어 나왔다는 것도 뭔가 조금 유니크하고 무엇보다도 도서전 한정이다. 도서전이 끝나면 살 수 없다. 네, 김주엽 작가님도 사인회를 일요일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못 가서 그러는 것도 있지만 선착순으로 번호표를 주잖아요. 제가 그 선착순 배부 이런 거를 진짜 못해요. 어차피 못 받는다 하고 저는 그냥 지레 포기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아쉬운데 그래도 어쨌든 이 책을 잘 샀으니까 그걸로 됐죠. 뭐 정말 너무나 예쁜 그런 에디션입니다. 그리고 또 산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장수진과 김미연 작가가 쓰고 키박 작가가 그린 마린걸스. 출판사의 에디토리얼이고요. 이 책도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처음 발표되는 여름 첫 책이었다고 합니다. 두 여성 행동생태학자가 들려주는 돌고래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뒤에 최재천 교수님이 추천사를 쓰셨는데 이 책을 쓰신 장수진 김미연 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돌고래의 행동생태 연구를 처음으로 시작한 선구자들이라고 합니다. 제도리와 춘삼이 382를 야생으로 방류하는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셨고 이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서 이 책을 쓰셨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동물 중에 고래와 돌고래, 상어 이런 친구들을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돌고래 옷을 입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책에 관심이 많이 갔고 그리고 도서전에 갔을 때 부스에 가서 이 책 실물을 이렇게 쓱 넘겨보니까 그림이랑 사진 자료가 꽤 많이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샀습니다. 그 이 책을 사면서 책갈피도 3장 같이 가져왔어요. 여러 돌고래들의 등 지느러미 사진과 함께 식별 코드, 이름 이런 것들이 같이 적혀있는 책갈피인데 아까 이야기한 제돌이랑 춘삼이 그리고 382, 복순이, 태산이 그리고 춘삼이 새끼, 뭐 복순이 새끼 등등 다양한 돌고래들이 있더라고요. 찐 돌고래 바이브가 흐르는 책이라서 기대를 하고 샀습니다. 고래와 돌고래에 관한 책 정말 소중해요. 그리고 또 산 책은 이 책은 이제 도서전에 가서 부스 구경을 하다가 거기서 발견을 하게 된 책인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김영준 작가의 작가, 업계인, 철학자, 스파이. 출판사는 민음사이고요. 매대를 이렇게 쭉 둘러보는데 표지에 이 분이 굉장히 저를 이게 모든 걸 꿰뚫어보는 눈으로 저를 쏘아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제목도 심상치 않고 그래서 이 책은 포스가 좀 남다르다 해가지고 딱 봤는데 열린 책들, 김영상, 의류문화사 등 다양한 출판사에서 일하셨던 작가님께서 쓰신 어떤 문학에 관한 혹은 문학 출판계에 관한 에세이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책을 사게 된 데에는 뒤에 적힌 문구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작가가 쓰고 업계인이 만든 책을 철학자가 사유할 때 스파이가 움직인다. 베테랑 문학 편집자가 읽은 소설의 복잡하고 미묘한 표정들, 인생의 단순하고 명료한 비밀들, 뭔가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사실 이 책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말씀드렸다시피 도서전에 가서 처음 알게 된 책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또 이런 우연한 만남 때문에 도서전에 가는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민음사는 도서전에서 책을 살 때 북클럽 회원이면 30%까지 포인트 차감 결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쁜 마음에 냉큼 샀었죠. 그리고 이 책을 사면서 얘네들도 같이 샀는데요. 잡동사니 미니 스프링노트입니다. 이렇게 두 종류가 있었는데 정가가 10,000원인데 이제 멤버십이 있으면 5,000원으로 할인해서 판다고 해서 이렇게 2개를 사왔었고 이 아마 안정복인 것 같아요. 안정복과 부키가 같이 있는 이 일러스트가 저를 미치게 해요. 너무 좋아해서 민음사 부스에서도 이렇게 소박하게 좀 사와봤고요. 마지막으로 산 책은 이렇게 예쁜 봉투에 담아서 주시더라고요. 구매를 하니까 바로 이 책입니다. 홍인의 시인의 우리의 노래는 이미 라는 시집이고요. 출판사는 아침달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집을 사고 싶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가는 곳이 아침달이라고. 그래서 이번에도 아침달에 가서 이렇게 시집을 샀는데요. 아침달 부스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시집 시리즈가 이렇게 쫙 진열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표지도 하나같이 다 예쁘고 멋있거든요. 그 중에서 어떤 책을 고를지 되게 고민이 된단 말이죠. 물론 표지만 보고 시집을 골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근데 제가 따로 어느 시인이 어떤 작품을 썼고 어떤 분위기와 내용을 주로 쓰는지 이런 거를 따로 찾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거의 첫인상만 가지고 골랐어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중에 이 시집이 제일 먼저 눈에 띄더라고요. 표지에 그려진 이 관람차가 너무 멋있었고 마치 그거 같았어요. 왜 초등학생 때 이렇게 바늘 같은 거로 까맣게 칠해진 종이 이렇게 긁어서 그림을 그리면 그 아래에 이렇게 알록달록한 색감이 드러나는 그런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으시죠? 지금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아무튼 그거 같았습니다. 그래서 몇 구절을 펼쳐서 읽어봤고 그 자리에서 이제 알라딘으로 책 소개도 확인을 해봤었는데요. 누락된 괴짜 같은 이들을 내세워 어두운 도시의 풍경을 그린다. 저마다의 사연과 슬픔을 안고 있는 등장인물들, 다시 범람하는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 잠자리로 드는 충혈된 도시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장가,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충혈된 도시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샀습니다. 그 랜덤하게 이렇게 펼쳐서 읽었던 시들도 다 너무 좋았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봉투에 담아주셨는데요. 요 안에 요런 것도 같이 넣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구름, 시, 편지라고 작게 적혀 있는데 요것도 봉투이거든요. 요거 안에는 요런 책갈피 내지는 카드 같은 게 들어있어요. 아침달 시집 1, 29쪽이라고 적혀있는 걸 보면 첫 번째 시집 29쪽에 적혀있는 식구인가 봐요. 첫 번째 시집이 뭔지 보면은 유희경 시인의 당신의 자리, 나무로 자라는 방법이라는 시집이라고 합니다. 제가 유희경 시인의 시집을 또 한 권을 읽었었거든요. 이다음 봄의 우리는 이라는 시집을 제가 예전에 또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 책도 되게 좋았기 때문에 당신의 자리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꼭 읽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서울국제도서전에서는 총 6권의 책을 샀는데요. 뭐 아까 제가 왕창 샀다고 말을 하기는 했는데 이제 보니까 왕창까지는 아닌 것 같네요. 그래도 제가 평소에는 책을 좀 한두 권씩 이렇게 야금야금 사는 편이라서 이렇게 대여섯 권의 책을 한꺼번에 사는 것이 더욱 큰 짜릿한 쾌감과 아득함을 느끼게 했던 그 여길 봐도 책, 저길 봐도 책, 온통 책뿐인 그 행사장에서 제가 많이 들떠었어가지고 내가 많이 자제를 하지 못하고 너무 충동적으로 샀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보니까 뭐 사야 할 책들 다 산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자제를 한 것 같네요. 아무튼 그래서 기대를 정말 많이 하고 있는 책들이라서 얼른 읽어보고 싶습니다. 네. 안녕 여러분. 독서 다이어리에 스크랩하고 꾸미면서 서울국제도서전에 다녀온 간략한 감상을 이야기하고 영상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저는 멀티태스킹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이어리 꾸미는 영상 위에 보이스오버로 목소리를 입히고 있는 거지만 이렇게 또 올해 도서전을 다녀왔습니다. 일단은 약간의 변명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앞서 보셨겠지만 도서전 현장에서는 거의 부스에 책이 진열되어 있는 모습만 촬영해왔죠. 저도 다양한 모습, 사인회라든지 각 부스에서 마련한 작은 이벤트들이나 체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촬영을 하고 싶었어요. 네, 일단은 행사장 내부에 부스가 빽빽하게 차있고 사람도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촬영하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다른 분들께 민폐가 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아직까지도 사람 많은 곳에서 브이로그를 찍는 게 저는 너무 머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앵글이 부스에 진열되어 있는 책들로 향하게 됐고 그리고 원래는 제가 얼리버드였나? 그거로 목금 이틀을 예매해 놨었어요. 행사장이 워낙 크고 또 뭐가 많다 보니까 하루에 다 보고 오기에는 무리가 있겠다 싶어서 첫날에는 어디에 어떤 부스들이 있는지 1차적으로 확인하고 좀 크게 둘러보는 모습을 찍고 두 번째 갔을 때 이제 세부적으로 더 보고 영상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촬영해야지 했었는데 목요일에 다녀와서 제가 거의 뻗었거든요. 안 그래도 그때가 좀 피곤한 주였어서 금요일에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목요일에 가서 저는 볼 거는 얼추 다 보고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다른 분들이 최대한 나오지 않게 신경을 쓰고 또 저도 책을 살펴봐야 하고 영상도 촬영을 해야 되고 이것저것 동시에 하느라고 도서전의 다양한 모습들을 담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뒤늦게 양해를 좀 구하고 싶어요. 그래도 역시 도서전에 다녀온 것은 평소에 얻기 힘든 종류의 활기를 줬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리 제가 영상에서 책 이야기를 많이 하고 책과 가까이 지내려고 해도 그 모든 게 굉장히 정적인 활동일 때가 많거든요.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자세 I know my team, I know my crew 여기까지 달리면서 I know my team, I know my crew 계속 달릴 수 있어도 책을 사러 가는 서점도 조용하고 카페에서도 혼자 책을 읽고 영상 작업도 혼자 하고 아무래도 책과 독서는 본질적으로 좀 정적인 분위기와 뗄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도서전은 그런 점에서 책에 대한 애정을 굉장히 왁자지껄하게 표출할 수 있는 그리고 모두가 그러고 있는 곳이라서 좀 리프레시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독자가 일상에서 출판사 관계자님들을 직접적으로 마주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출판사 부스에서 운영자님들이 큰 소리로 책을 홍보하고 독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영업하고 독자들은 또 거기에 영업을 당하고
인스타에 인증샷을 올리면 서로 그걸 리그램하고 저는 그런 사람 많은 행사나 떠들썩한 분위기를 즐기지 않는 타입임에도 도서전에 가면 책을 사랑하는 독자들이 이렇게 많고 또 더 많은 책을 출간하고 알리기 위해 힘쓰는 관계자분들도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정말 큰 힘을 얻거든요. 책은 앞으로도 오래오래 사랑받고 살아남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사실 도서전은 뭔가 색다른 행사를 즐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활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게 더 큽니다. 저한테는. 그 한껏 들뜬 분위기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싶어서 한 권이라도 더 사오려고 하기도 하고 아마 이 비슷한 이야기를 전에도 도서전 다녀와서 했던 것 같은데 매년 비슷한 생각입니다. 물론 작가님들의 사인회에 하나도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아직까지도 너무나 아쉬워요. 그 여유있게 앉아서 강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지 못했던 것도 아쉽고 그리고 도서전 관련해서 있었던 이슈를 기사에서 접하고 사실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가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올해도 무사히 도서전에 다녀올 수 있었다는 사실, 책을 사랑하는 이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에 더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들을 정말 가까이에서 물리적으로 체감할 수 있었던 그런 행사였고 저에게는 이렇게 영상으로도 남길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또 1년을 기다리게 되겠네요.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도서전은 매년 저에게 1학기 종강을 알리는 행사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게 아니어서 새삼 이상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 도서전을 기점으로 슬슬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또 2023년 하반기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저도 뒤늦게 깨달았는데 그런 점에서 도서전은 진짜 1년에 딱 절반 되는 시점에 열리는 행사라서 여러모로 어떤 전환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다녀오셨던 분들께서는 또 어떤 경험들을 하셨을지 어떤 책들을 사셨을지 좀 궁금해요. 댓글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동안 과거에 저는 다이어리 꾸미기를 마쳤네요. 늘 그렇듯 미적인 쾌감은 별로 느껴지지 않지만 그래도 누가 봐도 도서전을 즐기고 온 사람의 다이어리 같죠?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도서전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다들 더위 조심하시고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빠이!